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험에 관해서 배웠죠? 그러면 보험은 이러한 그 다른 여타의 제도들과 어떤 큰 장점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자, 손실 발생 시에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가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 등은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가 있고, 납입된 보험료는 또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에 따른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 또 보험자로부터 손실 보상뿐만 아니라 위험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단점은 무엇이냐? 보험료에 대한 기회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보험료 지출은 개인이나 기업 등에게 부담이 된다. 보험회사 및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계약 조건과 보험료 협의회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협조 의무, 발생된 손실보상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예상 외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보험은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보험을 선택할 경우에 위험에 대한 방심을 초래하여 위험관리에 소홀하게 되고 보험사고 발생 빈도나 발생 손실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배웠고, 여기부터는 교재에 제가 첨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대체 위험 전가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위험의 전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위험관리기법에 재무적 기법에 위험의 전가가 있는데, 여기는 보험계약으로의 전가와 계약상의 전가 이 두 가지를 크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확장해서 기존의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순수 위험의 전가 수단으로서 보험의 리스크 전가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를 대체 위험 전가라 얘기한다. 잘 알아두시고요. 즉, 이거는 기존 보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위험을 자본시장 등 보험인 위험 전가 방법과 전통적 보험계약의 단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보험계약들도 광해 대체 위험 전가에 해당한다. 즉, 계약상의 전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본시장 등에 전가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대체 위험 전가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협의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자본시장 등의 이렇게 자본시장에 위험을 전가하는 거를 협의다. 협의의 대체 위험 전가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거죠. 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손실의 자기 보유 수준이 높으며 계약 기간이 수년에 걸친다. 자, 계약 기간이 보통 우리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많은데, 계약 기간이 수년에 걸치는 경우가 많고, 복수의 위험이 대상이다. 또 통상 보험계약으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자, 보험계약으로 담보되지 않은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겠죠?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을 활용해가지고 위험을 폭넓게 전가한다. 즉, 자본시장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우선 대제 채권이라는 게 있다. 캣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캡티브, 우리 그 전 시간에 전에 배웠습니다. 캡티브, 또 보험 파생상품, 또 이에 한정 리스크 계약, 복수 종목 보험 계약, 또 복수 트리거 보험 계약, 또 조건부 자본, 또 생명보험 전매 금융재보험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체 위험 전가인데, 중요한 거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자, 대제 채권이란 건 뭐냐? 보험회사가 인수한 자연재해 위험을 채권을 통하여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위험관리 기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즉,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죠. 자, 대제와 관련지어서 이자와 원금이 변동하는 채권을 대제 채권이라고 얘기하고, 대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가 있죠.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본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여기에 이제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가 등장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기존의 보험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자본시장을 통하여 대제의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손실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대제 채권의 장점은 무엇이냐? 기존 보험시장에서 인수하지 못했던 대규모 위험, 즉 자연재해 위험을 자본시장 투자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자, 자본시장에 전가한다고 했죠?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의 인수 능력이 신장된다. 자,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이 되겠죠?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재보험사의 신용 능력은 더 향상될 수 있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연재해 위험과 자본시장 위험의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이 가능해가지고, 자, 수익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고수익이 창출이 가능하다. 또 원보험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맞춤형으로 대지의 채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행해가지고 자본시장으로 이 대지의 채권을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였죠. 자, 그럼 이 단점은 뭘까요? 자, 대지의 채권의 도입과 운용에 있어서 기존 보험시장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자, 특수 목적 회사, 제가 잠시 언급했죠. 설립비용, 자, 특수 목적 회사가 이 대지의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본시장에 전가하기 때문에 이 설립비용이 든다. 또 채권 발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겠죠. 또 그거를 유통시키기 위한 유통비가 들 겁니다. 또 이를 운용하기 위한 운영비용 역시 발생하겠죠. 이런 비용이 증가가 한다. 또 대재해 발생 확률이라든지 손실 분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쉽지 않죠. 언제 화산이 폭발할 것인지, 언제 지진이 일어날 것인지 잘 알지 못하죠. 또 가격 산정이 그래서 어렵죠. 즉, 이에 대한 적정한 가격 산정 모델이 없다. 즉, 채권에 또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유동성이란 뭔가요? 유통이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것이 매매가 잘 되는 것인지, 이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잘 안 팔릴 수도 있겠죠. 또 투자자는 대재해가 발생 시 이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매우 클 수 있다. 자, 이렇게 단점이 있다. 이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재보험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보험은 보험시장 안에서의 위험 전가 및 분산인데 반해서 대재해 채권은 자본시장에 대한 위험 전가다. 이런 차이가 있다. 보험시장 안과 자본시장. 인수 능력은 대재해 채권의 경우보다 재보험보다 훨씬 크고 또 잠재적으로 훨씬 충분할 수 있겠죠. 자, 보험시장보다는 자본시장이 훨씬 거대하니까. 또 재보험보다 중장기 기간으로 만기 기간을 설정할 수 있죠. 채권은 보통 5년에 10년 이렇게 만기 기간 설정해서 팔 수 있으니까. 또 대재해 채권은 임의적으로 설계가 가능하고 이 큰 장점이자 단점이죠. 재보험과 달리 반드시 보험의 운용 메커니즘을 따르지는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므로 수지 상등의 원칙이나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죠. 재보험은 이에 반해서 역시 재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수지 상등의 원칙과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수 종목 보험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보험 계약으로 상이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손실을 보상하는 계약이다. 즉, 말이 어려운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의 보험 증권으로 여러 종목을 담보하는 건 보험을 복수 종목 보험 계약이라고 얘기한다. 자, 하나의 보험 계약에서 화재 위험이나 배상 책임 위험, 또 기업 휴지 위험 등을 함께 담보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수 위험이 아닌 금융 위험을 포함하기까지도 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따로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고 또 여러 가지 담보를 추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담보 누락이 방지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